예, 반갑습니다. EDB에서 일하고 있는 손광락이라고 합니다. 1, 2회차에 걸쳐가지고 3회차까지 따라와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EDB 하이브리드 매니저와 AI 팩토리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 지난 1, 2차에서 발표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AI 구축하는데 그냥 AI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기본 소브린 AI를 구축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주권이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브린 AI를 구축할 때에 혹은 소브린 AI의 벡터DB를 구축할 때에 어떤 사항들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개와 데모, 그리고 제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라는 소프트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AI 팩토리 기능, 그중에서 특히 기본적으로 랭플로우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릴 텐데, 뭐 랭플로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I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랭체인 베이스에서 개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희 AI 팩토리 제품군 안에 기본적으로 랭플로우를 포함시켜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매니저와 랭플로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마 메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AI에 대해서도 뭐 1차, 2차 계속 말씀드렸지만 AI가 있고 큰 틀에서, 그리고 머신러닝이 나왔고 좀 더 깊은 딥러닝이 나왔고,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I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만들어내는 AI뿐만 아니고 일하는 AI로 좀 바뀌고 있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머신러닝도 활용되고 있고, 딥러닝도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AI도 활용되고 있지만, 이제 일하는 AI로 많이 진보를 하고 있고, 그 일하는 AI에 관련돼 가지고는 요즘 하도되는 게 MCP라는 부분인데, MCP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달 세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벡터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뭐 일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RGB 모델을 이용하면 벡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거는 어떤 벡터 공간, 2차원 공간이건 3차원 공간이 혹은 N차원 공간에 어떤 하나의 점이 있으면 그 점과 유사한 점, 그 거리가 가까운수록 의미가 유사하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거는 만약 3차원 공간이라 그러면 X, Y, Z 세 개의 숫자의 어레이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벡터를 어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벡터는 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양을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n 차원이 되면은 n 개의 값을 갖고 있는 하나의 어레이가 이제 n 차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뭐 3차원 공간만 넘어가면 머릿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쨌든 n차원 공간에서 뭔가를 데이터를 뿌려놓고 거기에서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어, 탐색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벡터 DB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의뢰의 데이터,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인덱싱 해놓고 있다. 인덱싱 해놓고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빨리 검색하기 위해서 인덱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RDBMS 같은 경우는 뭐 비트를 인덱싱이나 다양한 인덱스 기법이 있지만, 또 벡터 DB는 벡터 DB만의 지금 의뢰 형태로 된 데이터를 빨리 인덱싱하는 그런 인덱싱 기법이 있습니다. 그 인덱싱 기법으로 인덱싱을 해놓고 있다가 누군가가 검색을 하면 검색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가 뭔지 벡터 DB가 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벡터 DB를 만들 때에 어쨌든 벡터를 만드는 거는 요즘 기본적으로 인베딩 모델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뭐 오디오건 텍스트건 그래프건 개별적으로 어떤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벡터를 만든다는 거고, 그리고 최신에는 기본적으로 멀티모달 형태의 인덱싱을 한다. 별도 뭐냐면 인베딩 모델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자와 이미지와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벡터 공간에 뿌려놓더라도 거기에서 유사성 검색을 해서 내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찾아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텍스트는 텍스트만을 벡터 공간에 뿌리고 오디오는 오디오만을 벡터 공간에 뿌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양한 미디어들을 하나의 벡터 공간에도 뿌려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베딩 모델들은 여기서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것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인베딩 모델도 여기 URL에 있는 URL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벡터는 뭐 다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3차원 공간이면 3차원 공간에 벡터를 뿌려놓고 거리가 가까우면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유사성 검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거리 검색을 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그래서 거리 검색해주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뭐 코사인 디스턴트라든지 닷 프로덕션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벡터를 표현할 때도 벡터가 기본적으로 몇 차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많은 질문들이 벡터가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하게 어떤 벡터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하즈 피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덱싱하는 기법은 HNSW랑 뭐 IVF 플랫이라는 방법 두 가지 기법으로 이제 벡터 데이터 인덱싱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PG 벡터 말고 기본적으로 벡터 코드라는 게 있고 또 벡터 코드 BM25라는 게 새로 나와서 이 PG 벡터 기반인데 그 벡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 1000차원의 벡터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00개의 숫자가 있는 어레이가 하나의 값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값이 이미 RDB에서 그게 키가 되거든요. 그러면 키 사이즈가 엄청 큰 거죠. 그걸 가지고 인덱싱을 하려고 그러면 인덱싱을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인덱싱 자체의 메모리도 올리면 복잡해지고 크고 또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양자화해서 뭐 압축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양자화해서 작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작은 데이터 기반으로 쉽게 말하면 인덱싱을 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벡터 코드라는 기술이고 또 그거 벡터 코드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검색 쉽게 말하면 풀텍스트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벡터 코드 BM25다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IVP 플랫을 쓸 수도 있고, 뭐 HNSW를 쓸 수 있지만, 기본 벡터 코드를 쓰시면 아주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형태의 인덱싱 속도라든지 데이터 검색 속도, 그러면서도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은 적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벡터 검색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이제 PG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벡터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제 AI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AI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문서가 들어오면 그 문서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캡처를 해내고 그거를 청킹을 하고 또 인베딩을 하고 그리고 인덱싱을 해놓고 있다가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은 유사성 검색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돼서 기본적으로 피지 벡터는 인덱싱과 검색을 해주는 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런 모든 AI 파이프라인 전체를 DB SQL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AI DB라는 별도의 익스텐션이 있는데 포스트 SQL 익스텐션 그 익스텐션을 사용하시면 SQL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어떤 특정 폴더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폴더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미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이 들어오면 그걸 이 DB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기본 인베딩 모델에 던져서 기본적으로 벡터 값을 저장을 하고 또 사용자가 어떤 질의를 하면 그 질의한 것도 인베딩 모델에 던져서 인베딩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여기서 검색을 하고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AI 모델, LLM 모델에 던져서 RAG 형태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DB에서 저희 이파스 DB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소브레인 AI로 갈 때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된 사항들 다시 한번 더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소브레인 AI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에어갭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AI를 잘 구축할 수 있고 만들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소브린 AI를 구축할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모델 전략 그다음 이제 AI 가드레인 운영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검색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익명화라든지 그리고 사내 데이터 소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 모든 관점에서 다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소브린 AI를 만들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인프라적인 관점이겠죠. 그래서 인프라적인 관점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요 안에 있는 부분 하나씩 좀 따라서 말씀드리면 크게는 일단은 DB 관점에서는 벡터 DB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벡터 DB만 잘 되는 벡터 DB 전용 DB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런터라든지 멜버스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런 DB들은 진짜 벡터 전용 데이터베이스고 근데
일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벡터를 활용을 잘 하시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벡터 쿼리와 연계해서 업무를 돌릴 수 있어야지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DB 자체는 멀티모달 DB가 중요하다. 그렇게 뭐냐면 RDB뿐만 아니고 비정령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라든지 그래프 데이터라든지 JS 뭐 이런 데이터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서 키워드 검색과 의미 검색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수 있을 때 좀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이 하이브리드 검색이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만약에 DB가 따로따로 있다면 쉽게 말하면 RDBMS가 있고 키워드 검색을 하고 있는 일렉서치 같은 그런 별도 FTS DB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의미 검색이나 벡터 검색을 하기 위한 벡터 DB가 따로 있으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세 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이브리드 검색이 되면 하나의 SQL 쿼리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부터 보시면 하나의 SQL 안에서 기본적으로 라이크 검색이나 벡터 검색이나 일반 RDBMS의 웨어 조건 안에 있는 검색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들을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검색이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옴니 플랫폼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이슨 데이터를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제이슨 그러니까 네이티브 제이슨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DB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나 자바로 개발할 때 데이터를 다룰 때 프로그램 안에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많이 핸들링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DB에 집어넣을 때는 그걸 다시 풀어서 테이블 구조로 바꿔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시스템과 연계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A 서비스와 B 서비스를 데이터 주고받을 때 기본적으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서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서버가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 보통 현재 일반적으로 REST AP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고 LLM이나 AI를 할 때에도 AI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던지거나 받고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포맷 자체가 제이슨 베이스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제이슨 데이터를 그대로 DB에 보관해 놓고 있고 DB에서 제이슨 스트럭처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쿼리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마치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그 하나의 제이슨 모델, 제이슨 데이터셋 안에 있는 서브 다큐멘트 안에 있는 특정 키 밸류 값들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서브 다큐멘트 통째로 바꾼다든지 그런 오퍼레이션을 DB에서도 SQL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를 그대로 DB에서 넣고 있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이슨 다루는 것과 똑같이 DB에서도 제이슨을 다루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제이슨을 통합할 때 진짜 비즈니스 극대를 같이 할 수 있고 특히 AI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인프라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LLM 같은 거를 배포할 때 LLM은 기본적으로 코드 알고리즘 뭐 API 같은 거를 써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우리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C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우리 잘못 만들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배포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 쓰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거처럼 어떤 RPM이나 이런 걸로 배포되어지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배포되어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일반적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도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요즘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AI와 또 쉽게 인프라로 쪽으로 통합하려 그러면 인프라 기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쉽게 말하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DB나 아니면 LLM 모델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쉽게 빠르게 애자일하게 어플리케이션들을 디플로이 할 수 있고 또 패치나 아니면 이넨스먼트들도 굉장히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벤서론이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가 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좀 데모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EDB라는 회사는 보통 알기로 기본적으로 포스트그레스 기반 그러니까 그 PG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를 비즈니스 하시는 회사로 알고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오픈소스 PG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만약에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제품군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포스트 SQL에 오라클 호환성을 갖고 가는 저희가 이파스라고 불리는 이 제품군들을 아마 기본 한국 고객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고객인데 요거 말고도 PGD라 그래가지고 멀티라이트가 되어지는 고가형성 기능도 또 있고 DR 같은 것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DB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PG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쉽게 말하면 운영계 기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드리고 뿐만 아니고 데이터 분석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전용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PC 벡터라든지 벡터 코드라든지 벡터 코드 25라든지 아니면 AIDB라는 익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벡터 엔진을 이런 DB 안에서 혹은 웨어하우스 PG라는 병렬 처리 뭐 DW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런 엔진들도 똑같이 제공을 해드려서 정말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벡터 엔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웨어하우스 PG MPP 형태의 웨어하우스 PG에서 이 벡터 PG 벡터와 그리고 기본 벡터 코드를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관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키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외화수 하이브리드 매니지 부분인데요. 하이브리드 매니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에서만 동작되어지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OLTP DB, 어네리티 PGAA 그리고 이 AI 기능들을 하나의 통합 관리 플레임에서 배포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널리틱이나 소브레인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여기서 같이 이 플랫폼 같이 제공해드리고요. 그런데 요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버네티스 기반이거든요. 그 컨테이너 기반인데 저희가 요 데이터베이스들도 이 하이브리드 매니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쿠버네티스 기반에서도 배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제품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MPG라고 하는데 요걸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PG를 배포할 수 있는 CMPG랑 이파스를 배포해 줄 수 있는 어, 저희가 이제 PG4K라고 하는데 PG4 쿠버네티스 제품이랑 그리고 여기 PGD라는 제품을 배포하는 PGD4K라는 이 제품을 쿠버네티스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제품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PG, PG4K, PGD4K 이런 세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CNCF라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표준적으로 관리해주는 어떤 파운데이션 오픈소스 그룹이 있는데 그 오픈소스 그룹에서 오퍼레이셔널 프레임워크 캐퍼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그 컨테이너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레벨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레벨 5까지 다 달성한 그런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레벨 5라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레벨 1이고요. 그리고 원활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레벨 2고요. 그리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리할 수 있는 뭐 백업이라든지 장애 복구라든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할 수 있는 게 레벨 3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 모니터링, 뭐 워크로드 분석 이런 것들을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레벨 4가 되겠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거 수주 오토매틱하게 확장, 스케일 아웃 이런 것들도 오토매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레벨 5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DB이면서도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를 하면 그 배포하면서 설정만 해주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기본적으로 DB가 배포되어지고 그게 백업도 배포되어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배포되어져서 통합적으로 백업이라든지 인사이트 넣을 수 있게 해서 기본적으로 성능 관리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수요 사항이 많아지면 뭐 DB를 하나를 더 배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토매틱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으로서 DB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파스가 제공해주는 이 그 CMPG 기능이 가장 막강한 기능이고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잘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이라든지 마이스큐엘이라든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제공해 주지만 이렇게 레벨 5까지
풀로 다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저희 포스트에스큐엘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잘 제공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CMPG 기반 이런 어떤 아키텍처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브리드 매니지 안에 통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매니지에서 CMPG 같은 경우에는 즉 배포를 할 때 어쨌든 기본 kubectl이라는 명령을 써서 하나의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어플라이 명령을 치면은 그 야물의 파일에서 설정되어 있는 대로 뭐 백업이면 백업 아니면 마스터 한 대, 리플리카 두 대, 세 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설정되어 있는 대로 자동으로 배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설정에 의해 가지고 뭐 하나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그 야물 파일에다가 그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만 쉽게 말하면 버전 번호만 바꿔서 다시 어플라이 하면 한 대 한 대 롤링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중에 전체적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쿠베시티라는 CLI 명령을 가지고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혹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데브옵스 환경이 있으면 데브옵스 환경에 같이 통합시켜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헬 차트를 에다 등록해 놔놓고 아니면 그런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쿠버시티 명령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하이브리드 매니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클릭만 하면.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매니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인 관리 컨트롤을 할 수 있고 DB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프로비저닝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AI 팩토리, AI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너스터 모니터링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쿼리 기반 투닝 그리고 이 그 하이브리드 매니지에서 배포된 DB가 아니고 기존의 레가시 형태로 베어메탈이나 VM에서 운영하고 있는 DB가 있다 그러면 그 DB에도 이 저희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 그 DB에 있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 안에 저희 하이브리드 매니저로 배포를 하면은 이 하이브리드 매니저가 저희 이파스나 DB들을 여러 개를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개념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LLM을 배포할 수 있는 케이스보드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하이브리드 설치하시면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이 통합 관리 매니지먼트 기술도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VM이나 베이메탈에 외부에 쓰고 있는 DB가 있다 그러면 이 DB에도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 이 DB들도 이 콘솔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 뿐만 아니고 이 에이전트 깔아놓으면 저희 내부에 있는 이 기본 마이그레이션 툴킷 웹 UI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런 것들도 쉽게 클릭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또 자동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하이브리드 매니저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기능들도 뭐 랭플로라든지 케이스를 통해서 AI 기능들도 통합해 놓은 그런 것이 하이브리드 매니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매니저의 기본적으로 설치 요구 사항은 뭐냐면 쿠버네티스 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쿠버네티스가 있거나 뭐 기본적으로 뭐 AWS라든지 구글의 GK라든지 AWS EKS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AWS에 있는 기본적 오픈시프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기본적 수세 렌츠라든지 아니면은 온프라미스의 기본적 레디에스 오픈시프트 기반 물론 이제 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쿠버네티스 환경 또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관리나 유지보수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벽판은 이런 이제 벽판에서 지원한다는 드린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 군정 노드는 새 노드의 한 대충 정도 성능이 되어지는 정도의 노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DB를 많이 배포하거나 업무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노드나 더 많은 CPU 메모리가 이제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있고 그리고 AI를 한다 그러면 AI를 하기 위해 가지고 GPU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서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 워크노드로 그렇게 되면 이제 AI 형태까지도 하나의 하이브리드 매니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워크로드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 배포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저희 URL 가보시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만 환경만 잘 갖춰져 있으면 요 배포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데모 시험 같은 거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 AWS 환경에 VM을 세 개를 만들고 이 세개에다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렌츠를 올려놓고 렌츠 컨트롤러도 그리고 워커노드 두 대 올려놓고 그리고 첫 번째 노드에는 K9S를 올려놔가지고 올려서 좀 통합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UI 툴을 하나 올려놨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DB를 배포하거나 랭플로라든지 미나리든지 등등들 배포해놓고요. 그리고 소브린 AI를 할 때 물론 제가 GPU 환경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GPU 베이스의 노드를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데 GPU 환경이 없어서 그냥 기본 별도의 노드에다가 기본 올라마를 올려서 올라마에다가 이런 형태의 LLM 엔진과 오픈소스 LLM 엔진과 오픈소스 임베딩 모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랭플로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서버에 보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버가 있고 이 서버에 이제 K9S 이렇게 올려보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매니저 인스톨 하시면 되게 많은 파드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형태의 파드들이 뜨고 여기 아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기본적으로 랭플로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랭플로우 파드도 이게 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리해주는 뭐 스파크 커넥터라든지 그리고 K서버 아까 말씀드린 LLM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LLM 배포도 떠 있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뭐냐면 비콘 에이전트라든지 비콘 DB들 또 있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스토리지 관리해주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CMPG로 저희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배포한다는 그런 배포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이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베이스로 제가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배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세 개는 똑같은 이름에 1, 2, 3번으로 되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 같은 경우는 1,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쉽게 말하면 액티브 스탠바이 두 노드짜리, 이거는 싱글 노드짜리고 얘는 세 개 노드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이따 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 미나이어도 배포되어 있고, 뭐 등등등, 뭐 코어 DNS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 뭐라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오픈 API 게이트웨이를 많이 쓰시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API 게이트웨이처럼 동작해 주는 게 뭐냐면 이스타도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스타도도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URL 가지고만 들어오시면 그 URL 뒤에 붙어 있는 그 포인트 위치에다 URL 이름에 따라 가지고 내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아마 DBA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DBA 분들한테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다 보니까 DBA 분들도 쿠버네티스를 좀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이제 이 시대의 뭐냐면 변화의 추세에 또 따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그렇지만 힘드시겠지만 한 번씩 쿠버네티스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포를 하면 이런 UI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아웃을 예,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첫 화면이 되겠고요. 어쨌든 보통 뭐냐면 이 UI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뭐냐면 디바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유사할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몽고디비 알트라스라든지 그런 그 뭐냐면 디바스 패키지들을 보면은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DB를 배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나누고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회사 내에 다양한 팀들이 있고 그 팀들마다 DB를 따로따로 관리하거나 업무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저희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배포하면 디폴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지고 빈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여기서 이제 DB를 배포하는데 데이터베이스 DB를 배포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형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템플릿 베이스로도 배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커스텀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퍼스 배포할 때는 이파스나 PG를 싱글 인스턴스 배포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냥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 쉽게 말해 리플리케이션 구조의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축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기 PGD라고 있었는데 PGD에 그냥 하나의 데이터셋 그룹 인스턴스에서 그룹할 수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풀로 PGD 하이 리프트 기능으로 쉽게 말하면 DR 센터 같은 그런 것들도 이쪽 액티브 데이터 센터의 새노드 DR 센터의 새노드 이런 것들을 또 통합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이 어빌리비티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 선택을 하면 이걸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세팅을 할 때에 이 클러스터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을 주고요. 뭐 테스트 뭐 이렇게 HA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를 테스트 제가 잘 쓰는 암호가 PASSW 골뱅이 R D 1, 2, 3, 4 이렇게 많이 잘 쓰시는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째 리플리카 클러스터에 가가지고 리플리카 클러스터를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스터 하나에다가 리플리카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개를 하게 되면은 마스터 하나에 리플리카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데이터 영역에 스토리지는 얘는 DB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영역은 항상 일정하게 어떤 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DB가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항상 그 스토리지를 물고 올라가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미리 설정한 그 스토리지 영역을 선택을 하면 요 스토리지 영역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포스트 SQL을 설정할지 익스텐드 설정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팟을 선택할지 선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버전을 선택하고 그것에서도 어떤 버전의 풀 버전을 선택을 하면 하고 CPU 숫자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WAL 부분과 특히 로그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 부분을 분리할지 통합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지 영역들을 또 개별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들도 선택하고 그리고 얘가 이 클라우드 쉽게 말하면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바깥에서 접속해야 된다 그러면 이 퍼블릭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은 쿠버네티스 환경 안에서 DB는 그 안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놓고 세이브를 하고 이제 배포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 배포를 하시면 배포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배포해 둔게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에 가시면 제가 세 가지를 배포를 해두었거든요. 어, 잠깐만요. 아까 조금 전에 다시 갔다가 오면서 제가 배포해둔 게, 제가 잘못 들어왔네. 프로젝트가, 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테스트 프로젝트가 아니고, 제가 미리 배포된 게 여기 미리 배포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는 제가 DB를 네 개를 배포해뒀고, 사용자도 3명을 배포해놨는데, 보시면은, 클러스터가,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한 개짜리, 그러니까 인스턴트 하나짜리고요. 요거 인스턴트 두 개짜리, 액티브 스탠바이. 요거는 인스턴트 세 개짜리인데, 기본 리플카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얘 DB가 어떤 구성인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세팅 정보 프로퍼티 가보시면 얘가 인스턴트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가 어떤 네임인지 그리고 로케이션은 뭔지 등 설정 정보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DB 내에 DB 파라미터들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변경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라든지 다양한 리플리케이션 상태라든지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쿼리에 대한 쿼리 다이너스틱도 쿼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이 개별 쿼리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레커멘데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인덱스라든지 워크로드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 뭐 구성 관리라든지 통계 정보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여기서 배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백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백업을 설정해 놨으면 백업이 언제 어떻게 수행이 되어 있는지도 통합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쉽게 말하면 UI에서 통합적인 발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서 배포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만약에 에이전트를 깔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세스에 가보, 에스티메이트 가보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쭉 나오게 되고, 그것들도 이 전체적인 사용량도 나오게 되고, 물론 여기서 다시 이 DB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DB에 가서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돌고 있는 어세스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볼 수 있고, 특별한 건 여기에 모델에 가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님 베이스로 배포할 수 있는 모델들이 디폴트 모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CI 모델이라든지 LLM 인베딩 모델이라든지 뭐 LLM 모델이라든지 리랭킹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델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어, 지금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날리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GPU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미리 내가 LL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LLM 모델들을 프로비저닝해서 뭔가 인베딩 모델들 프로비저닝을 수행해두면, 여기에 수행 인베딩 모델은 뭐고 OCR 모델은 뭐고 텍스트 모델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 등록해놓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랭체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제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적으로 하이브리드 매니저는 여기까지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랭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랭플로우는 뭐냐면은 다시 좀 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사용자 등록은 여기에서 이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웹페이지에서. 근데 여기서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이 등록한 사용자는 그냥 사용자고, 실질적으로 얘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용해야 될 때는 할 때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그 사용자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권한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가서 여기 가시면 사용자가 있거든요. 유저 부분이.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권한에 대해 가지고 권한들을 어떤 권한을 줄지, 롤을 줄지를, 지금은 모든 권한을 지금 다 줘놨는데 롤을 프로젝트 뷰인지 오는지 뭐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권한들이 있는데, 이 롤을 주면은 그 권한에 맞게끔 내부에서 보안이 돌아가서 다 하나의 권한 관리 안에서 DB도 사용하고 LLM도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라운치 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라운치 패드를 누르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마이그레이션 포탈로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메테우스라든지 그라파나로 접속해서 내가 그라파나에 대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정보의 매트릭 정보들도 여기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디- 아주 디테일하게. 그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 랭플로우라는 게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랭플로우를 누르면 이제 랭플로우 화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랭플로우가 뭔지 그래서 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랭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 로우코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래그로 내가 AI 파이프라인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도구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션 할 때에 파이썬으로 가지고 어떤 알레이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시멘틱 어플리케이션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데모 샘플들을 보여주는데, 그 파이썬 안에는 기본적으로 랭체인이라는 API를 뭐 플러긴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랭플로우는 파이썬에다가 그 랭체인이라는 API 기반으로, 쉽게 말하면 파이썬 베이스의 랭체인 기반으로, 쉽게 말하면 MIT 라이선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그 파이프라인이고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고요. 기본적으로 랭체인 기반이다. 그리고 드랍앤드랍으로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GitHub에서 이 랭플로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재사용률이라든지 쉽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랭체인의 랭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로 포스트 SQL DB를 써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이고, 그리고 다양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어갭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 기반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적으로 랭체인은 아주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컴포넌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LLM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뭐 툴이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그리고 뭐 SDK라든지 다양한 에코시스템들도 다 활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브 앤 드랍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드라이브 앤 드랍으로 만들었으면 여기서 뭔가 데이터 넣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 하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또 디플로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그렇게 디플로이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지는데,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쿠버네티스 기반 위에 기본적으로 AIDB, 기본적으로 벡터 DB 기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I라든지 그리고 LLM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디플로이 할 때는 UI에서 드라이브 앤 드랍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해서 빌드해서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 그러면 그걸 디플로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플로이 하는 방식도 여기서 아주 쉽게 디플로이를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랭플로 자체를 UI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서버처럼 배포할 수가 있고요. 백엔드 서버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REST API로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뭐냐면 UI 있는 그런 것들을 제이슨 파일로 엑스포트 할 수 있고, 그 제이슨으로 엑스포트 한 거를 가지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이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에서 그냥 플러그인만 해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이, 이 랭플로에서 하나 이미지를 만드시면 이 만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플로 백엔드 엔진을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다커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돌려서 API로 호출해서 내가 만들어 이 서비스를 API로 호출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만드는 것들을 익스포트로 제이슨으로 뻗어내면 기본적으로 패스트 API나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많이 쓰시는 기본 플라스크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그 제이슨 파일만 불러들이면 바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그 기능, RAG 기능이라든지 그 기본적으로 LLM 활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사용자 기반의 아닌 프론트 앱에서 API 기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랭스미스라는 툴, 혹시 뭐 사용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더 최적화시키고 모니터링 하는 것들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랭플로 기반으로 만들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랭플로를 말씀드리지만, 랭플로는 하이브리드 매니지 기반에서도 배포할 수 있지만, 그냥 랭플로만 배포해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배포할 수도 있고, 저희 하이브리드 매니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 형태로도 배포도 하고, 그리고 이름에 만들어진 CI/CD 어떤 환경이 있다 그러면 CI/CD 환경 안에서도 통합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도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랭플로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랭플로는 말씀드린 대로 랭그래프, 그리고 랭퓨즈, 그리고 MCP, 그리고 서드파티 그버넌스 모델이라든지 AI 파이프라인, 그리고 각종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아주 많은 에코시스템들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라든지 인베딩 모델이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다양한 LLM 프로바이더라든지 이런 것들 툴들도 통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쉽게 뭐 슬랙이라든지 뭐 기본 기덥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쉽게 클릭해서 연동해서 통합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UI 베이스 빌트인 프로그램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뭐 해주는 그런 별도 에이전트 형태로도 이제 배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CP 형태로도 배포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아마 다음 세션에 MCP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 MCP 서버 형태로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기본적으로 랭플로 말고도 랭플로와 유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랭플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쉽게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툴 중에서는 가장 막강한 그런 RAG라든지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GI 빌드 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그냥 UI 데모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제 세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 랭플로를 찍고 들어가면 이렇게 랭플로 화면이 뜹니다. 그때 그냥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랭플로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내가 새로운 어떤 플로우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도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샘플 플로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RAG를 하고 싶다 그러면 RAG 관련된 것들 하나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DB 뭐 벡터 스토어 기반 RAG 선택하시면 이미 플로우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만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필요한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뭐 인베딩 모델을 뭐로 쓴다든지 DB를 뭐로 쓴다든지 이런 설정만 해주고 실행을 시키시면 그냥 내가 원하는 RAG 모델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샘플만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U 플러스 했을 때 베이직 프롬프팅이라고 그 수행시키면 기본적으로 오픈 AI 기반의 내가 어떤 입력을 하게 되면 오픈 AI한테 갔다가 그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플로우가 되겠죠. 이것도 파이썬으로 만들 수가 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어떤 LLM 모델을 쓸지 아니면 여기 내가 오픈 AI 키를만 넣고 선택을 하면 바로 수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수행시키고 활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 DB라든지 LLM 모델이라든지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제공해 주는데 인풋 아웃풋 컴포넌트라든지 뭐 데이터 소스 컴포넌트, LLM이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MCP 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컴포넌트 외에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고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커스텀 컴포넌트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 가서 클릭해서 드랍 더하고 선만 연결해 주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쉐어에서 제이슨으로 엑스포트도 할 수 있고 API 서버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MCP 서버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의 라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상세한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 기본적으로 랭플로에 대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많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션 한번 만들어서 랭플로만 가지고 좀 디테일한 뭐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간략하게 맛배기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올마 기반의 LLM 만드는 것과 여기서 연동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마 기반이라 그러면 그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인베딩 모델을 이 인베딩 모델이 아니고 내가 새로 본 하나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LLM이라 그러면 LLM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LLM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LLM의 인베딩 모델을 내가 어, 제가 잘못 선택했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인베딩 모델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픈 AI가 아니고 만약 올마를 선택한다 그러면 올마 선택하고 이 올마에 대한 URL 정보 넣어주시면 자기가 이 URL에 콜 해가지고 자기가 현재 쓸 수 있는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 와줘요. 그 쉽게 말하면 요 서버가 올마 서버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마 리스트라고 치시면 현재의 이런 LLM 모델과 이런 BGM4라는 인베딩 모델이 올라가 있거든요. API 서비스로. 그러면 요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네스테이트 보시면 144 33이라는 요 포트가 떠 있고 얘가 뭐냐면 올마 API 서버가 떠 있어서 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가져오고 또 실제로 API 콜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동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만들 때 그냥 하나하나 컴포넌트를 이렇게 드랍 해가지고 쭉 파이프라인을 그리시고 그리고 실행시키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어떤 어느리티 관계를 만든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매니저 안에 랭플로 기반으로 이 파스 DB에서
또 아니면 MCP 서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통합적인 LLM 모델을 연동해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플랫폼을 이제 통합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세션에는 이제 MCP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